억만장자가 뚱뚱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도전을 받다. 하루 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오만한 억만장자가 친구의 도전으로 하루 동안 뚱뚱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어떤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게 된다. 아침 햇살이 서울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때 35세의 오만한 억만장자 김준호는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팔을 쭉 뻗으며 이집트산 실크시트의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또 하나의 날이 시작되었고 그의 재산을 불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시간이었다. 준호는 킹사이즈 침대에서 일어나 파노라마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 아래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유리와 강철의 장관을 연출했다. 아래 거리에서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준호에게 그들은 그저 돈을 벌어주는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일 뿐이었다. 개인 요리사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준호는 머릿속으로 오늘의 일정을 점검했다. 중요한 회의들, 수십억 원대의 거래들, 어쩌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점심 식사도 있을 것이다. 그가 항상 꿈꾸던 삶이었고 열심히 일한 끝에 물론 사업에서 몇 가지 비윤리적인 수단도 동원하며 이루어낸 삶이었다. 휴대폰이 울리며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이자 지금은 몇몇 사업의 동업자인 민수였다. 준호야, 오늘도 돈 폭풍 준비됐나? 민수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웃었다. 언제나지.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사실은 민수가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게 도전할 게 있어. 준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요즘 그의 인생의 도전이라는 건 드물었다. 그는 이미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도전이라고? 이제야 내 흥미를 끌었군. 민수가 웃었다. 우리가 돈으로 뭐든 살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준호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루 동안 결혼하길 바래. 민수가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루 동안 결혼? 그게 전부야? 모델이나 배우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아니. 민수가 말을 끊었다. 그렇게 쉬우면 도전이 되겠어. 네가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을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 준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슨 뜻이야? 뚱뚱한 여자야. 민수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네가 평소 기준과는 거리가 먼 여자와 하루 종일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준호는 커피를 마시다 거의 목이 멜 뻔했다. 농담하는 거지? 진심이야. 민수가 말했다. 네가 해내면 내가 10억 원을 네가 고른 자선단체에 기부할게. 못하면 네가 기부하는 거고. 준호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도전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특히 돈이 걸려있을 때는. 좋아, 그가 마침내 말했다. 받아들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넌 모든 걸 준비해. 여자, 서류, 다 말이야. 난 필요 이상으로 이 미친 짓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민수가 전화 너머로 웃었다. 좋아, 준비해. 내일은 평소와는 아주 다른 하루가 될 거야, 친구.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대체 무슨 짓거리에 말려든 건지.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다. 결국 하루일 뿐이고 자선 기부를 위해서라면 나쁠 게 뭐란 말인가. 다음 날 아침은 흐린 날씨로 밝았다. 마치 하늘도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망설이는 듯했다.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불안과 짜증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었다. 그는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다. 맞춤 제작한 이탈리아 정장을 선택했다. 이 시련을 겪어야 한다면 적어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임하고 싶었다. 정확히 아침 9시 그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문을 열었다. 민수가 활짝 웃는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 모습에 준호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민수가 묘사한 그대로였다. 적어도 157은 되어 보이는 뚱뚱한 체형에 평범하고 멋없는 옷차림이었다. 갈색 머리는 어설프게 올린 머리 모양이었고 그녀는 준호만큼이나 불편해 보였다. 준호야, 이쪽은 미영씨야. 민수가 여전히 웃으며 소개했다. 오늘 하루 동안의 내 아내지. 미영은 수줍게 준호를 바라보았다. 통통한 볼이 살짝 붉어졌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영씨. 민수는 준호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하루 동안의 결혼에 필요한 서류들이었다. 그가 어떻게든 마련한 법적 편법이었다. 자, 모든 게 준비됐어. 너희는 공식적으로 앞으로 24시간 동안 부부야. 즐겨. 민수는 손을 흔들며 윙크를 하고는 사라졌다. 준호와 미영을 복돼 홀로 남겨두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다. 들어가시죠.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이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보고 커졌다. 와. 그녀가 중얼거렸다.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에게는 그저 평범한 것일 뿐이었다. 고맙습니다. 그가 건조하게 말했다. 그래서 오늘 뭘 하고 싶으세요? 미영은 그 질문에 놀란 듯했다.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물어볼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았다. 우리가 하루 동안 결혼한 거니까요. 그가 말했다.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영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사실 제가 항상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보고 싶은데 함께 가주실래요? 준호는 망설였다. 미술관은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는 아니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아파트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그래요. 왜 안 되겠어요? 미영의 얼굴이 진심 어린 미소로 밝아졌고 순간 준호는 그녀가 미소 지을 때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아파트를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로비에서 준호는 사람들이 이 어울리지 않는 커플을 향해 보내는 호기심 어린, 때로는 경멸 어린 시선을 느꼈다. 그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놀랍게도 미영을 향한 그 시선들에 대해 분노의 불꽃도 느꼈다. 미술관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어색한 침묵이 계속되길 예상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영이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좋아하는 그림들과 존경하는 작가들에 대해 설명하며 빛났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듣고 있었고 그녀의 지식에 감명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에 도착하자 미영은 마치 사탕가게에 온 아이처럼 들뜬 모습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전시실들로 안내하며 각 작품에 대해 열정적이고 능숙하게 설명했다. 준호는 자신이 실제로 이 방문을 즐기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정말 미술에 대해 잘 아시네요. 그들이 박수근의 작품을 감상하며 준호가 말했다. 미영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어요. 항상 제 열정이었죠.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좀 복잡해요. 미영이 대답했다. 제 가족이, 그들은 저에 대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준호가 더 물어보려 했지만 미영은 재빨리 화제를 돌려 다른 작품을 가리켰다. 준호는 그냥 넘어갔지만 호기심이 생겼다. 이 이야기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다. 미술관 관람 후 그들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준호는 고급 레스토랑을 제안했지만 미영은 소박한 분식집을 선호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준호는 결국 집에서 만든 음식의 맛에 놀랐습니다. 점심 동안 그들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미영이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적인 유머 감각과 전염성 있는 웃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차 준호는 긴장을 풀고 심지어 즐거워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후에 미영의 제안으로 그들은 근처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나무 사이를 걸으며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가볍고 걱정 없이 느껴지는지에 놀랐습니다. 이는 그의 바쁜 비즈니스 생활에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알아요. 미영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삶의 단순한 것들을 감상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영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빛났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나무의 녹색, 아이들의 웃음소리, 풀 냄새. 이 모든 것이 무료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멈춰서서 이것들을 감상하나요?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깊은 진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준호는 미영에 대해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깊이가 있었고 외모를 넘어서는 지성과 감수성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이 준호의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이 하루가 끝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약간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루 결혼이 끝나가는 것 같네요. 미영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약간의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준호 씨. 감사합니다. 충동적으로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 씨, 난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도전의 일환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당신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요. 미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준호 씨.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외모나 사회적 관습을 넘어서는 조용한 이해와 연결이 생겼습니다. 미영이 떠나기 전에 준호는 그녀를 놀라게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기 망설이며 시작했지만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반짝였습니다. 확실해요.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고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진실된 제스처였습니다. 확실해요. 게다가 우리는 기술적으로 아직 몇 시간 동안 결혼한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벼운 웃음과 함께 미영은 동의했습니다. 그래요, 가요. 그들은 준호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나와 그의 차, 이탈리아 스포츠카로 향했습니다. 그 차를 보고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준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조금 설명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도시 외곽의 대저택에 살고 계세요. 그들은 꽤 전통적이고 다소 보수적인 편이에요. 미영은 약간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그들이 저를 받아들일 것 같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당신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준호가의 저택에 도착하자 그들은 중년의 가정부에 의해 맞이했습니다. 가정부는 젊은 억만장자의 동행인 미영을 보고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 도련님, 부모님께서 거실에 계십니다. 그녀가 미영에게 슬쩍 시선을 던지며 알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준호의 부모, 김철수와 이혜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뚱뚱한 여성을 동반한 아들을 보고 명백히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준호야, 혜진이 놀라움과 불승인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올 줄은 몰랐구나. 그것도 동행과 함께. 철수, 엄격한 표정의 남자는 그저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미영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긴장감을 느끼며 주도권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쪽은 미영 씨예요. 우리는 오늘 만났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어요. 미영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사장님, 사모님. 혜진은 미영의 손을 짧게 잡았고 철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미영 씨, 혜진이 가식적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미영이 대답하기 전에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영 씨는 미술사 학위가 있고 동물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미술에 대한 지식이 정말 대단하다고요. 아시나요? 준호의 부모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어진 대화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불편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무례함에 가까운 질문들을 던졌고 철수는 계속 침묵을 지키며 계산하는 듯한 눈빛으로 미영을 관찰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는 부모님이 미영을 대하는 태도에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전에는 한 번도 가족의 가치관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에 담긴 경멸을 보며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미영의 체중에 대해 특히 악의적인 언급을 했을 때 준호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가 소리쳤고 방 안의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미영 씨를 대하는 것을 듣고 있을 수 없어요. 그녀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지적이고 친절하죠. 여러분이 그녀의 외모 너머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충격적인 침묵이 방을 감쌌습니다.
미영은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인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의 부모님은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자, 미영씨,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요. 정말로 그들이 이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방을 나서려 할 때 철수의 목소리가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기다려라, 아들아. 준호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돌아섰지만 들을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들의 가면이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구나.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자랐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이렇게 대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순 없지. 혜진도 아들의 폭발에 여전히 충격을 받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끔찍하게 행동했어요. 미영씨,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미영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첫인상이 항상 최고는 아니라는 걸 이해해요. 어쩌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방 안의 긴장감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미영의 손을 잡은 채 그녀에 대한 자부심과 감탄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렇게 대우받고도 그토록 이해심 있을 수 있을까? 네 사람 모두 다시 앉았고 이번에는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미술에 대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심지어 평소에 과묵한 철수도 그들이 르네상스 화가들에 대한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것을 알고 흥분했습니다. 밤이 깊어 그들이 저택을 떠날 때쯤 준호는 감정적으로 지쳤지만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정말 대단했어요. 그가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이해심 있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영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차 대시보드의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알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과의 이 하루 동안 삶과 가치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미영은 얼굴을 붉혔지만 그녀의 미소는 더 넓어졌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서 계속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짜리 도전은 그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모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호와 미영은 계속 만났습니다. 한때 외모만으로 사람들을 경멸했던 오만한 억만장자는 이제 자신의 모든 자유시간을 미영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선입견에 도전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준호는 이상한 점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가족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녀는 화제를 바꾸곤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그녀가 멀리 바라보며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큰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던 중 준호는 이 문제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영아, 그가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네 가족에 대해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지? 미영은 걸음을 멈추었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넌 항상 그들에 대해 말하는 걸 피하고 때때로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너무 슬퍼 보여. 미영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요, 준호씨. 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두려워요. 당신이 모든 걸 알게 되면 모든 게 변할까봐.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미영아? 뭐든지 나한테 말할 수 있어. 약속할게. 미영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실 거예요? 날 판단하지 않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영장입니다. 제 가족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뜻이야? 제 가족은 국내 최대 기업 집단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어요. 미영이 밝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씨, 가문의 재산은 당신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준호는 마치 땅이 그의 발밑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미영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니까요. 적어도 제가 선택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녀는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고 장씨라는 이름에 무게 없이 세상에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나 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은 제가 제 은행 계좌의 크기가 아닌 제 자신으로 판단받고 싶어 한다는 걸 이해하셨죠. 준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가 미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체중은, 네 외모는? 그가 물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미영은 약간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유전이고 부분적으로는 선택이에요. 보세요. 당신이 수십억 원대 상속녀일 때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 외모는 매우 효과적인 필터 역할을 해요. 준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가 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시간 동안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내 부에 대해서?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내면에 어떤 사람인가였어요. 그리고 이 며칠 동안 당신이 변하는 걸 봤어요. 더 연민 있고 더 열린 사람으로요. 준호는 감정의 물결이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의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 미영의 강인함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가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점점 더 강해지는 확신. 미영아, 그가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목이 메어. 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만 널 만나게 돼서, 진짜 너를 알게 돼서 기쁘다는 것 말고는. 그녀가 미소 지었고 안도의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그래요, 준호 씨. 나도 그래요. 그 순간 푸른 하늘 아래 공원에서 준호와 미영은 처음으로 키스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싹 트는 사랑뿐만 아니라 둘 모두의 깊은 변화를 봉긴하는 키스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어디에 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 후 몇 달 동안 준호와 미영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게 발전시켰습니다. 한때 지위와 외모에 집착했던 억만장자는 이제 자신의 모든 가치관을 재고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부드러운 안내 아래 준호는 자신의 부를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투자했으며 환경 문제에 열렬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마침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용기를 찾았습니다. 준호의 지원으로 그녀는 무명 작가들과 소외된 커뮤니티의 예술가들을 홍보하는데 전념하는 미술관을 열었습니다. 커플은 그들의 부가 아닌 자선 활동과 상류 사회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주 자선 행사에 참석했고 준호는 자랑스럽게 미영의 손을 잡고 외모를 넘어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을 무시했습니다. 준호의 가족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미영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혜진은 며느리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고 종종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으로부터 1년 후 준호는 미영에게 청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미영은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고 준호는 그녀의 모든 미소와 제스처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복의 지평선에 첫 번째 어두운 구름이 나타난 것은 신혼여행 중이었습니다. 미영은 지속적인 피로감과 몸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과 여행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귀국 후에도 지속되자 그들은 의사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의 검사 후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미영은 희귀하고 공격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최대 2년의 생존 기간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이 소식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미영을 그의 삶에서 너무 일찍 앗아갈 잔인한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모든 부와 영향력을 동원해
그는 치료법을 찾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어진 몇 달은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준호는 지칠 줄 모르고 연구했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상담했으며 유망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반면 미영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감탄시키는 용기와 평온함으로 병과 싸웠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함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미영이 항상 꿈꿔왔던 장소들을 여행했고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었으며 더욱 열정적으로 자선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미영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준호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과학자들에게 거액을 제안했고 의사들에게 간청했으며 심지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체 요법까지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질병의 무자비한 진행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가을의 어느 오후 그들이 집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미영은 마침내 준호의 그녀를 구하려는 집착에 대해 직면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며. 당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준호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미영아. 널 잃을 수 없어.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만드는 그 미소였습니다. 당신은 절대 날 잃지 않을 거예요, 준호 씨.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나누는 사랑, 그건 영원해요. 삶보다 크고 죽음보다 크죠. 그날 밤, 미영이 잠든 동안 준호는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를 그녀에게 이끌었던 그 우스운 도전을 떠올렸고 그녀가 그에게 가져온 변화,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깊고 진실된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이어진 날들 동안 준호는 마지못해 불가피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한 치료법을 찾는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는 미영의 마지막 날들을 가능한 한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했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시간을 보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아갈 미래는 아니었지만 미영이 그에게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가르쳐준 가치와 꿈에 기반한 미래였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결혼기념일 일주일 전, 미영은 준호를 심각한 대화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더 약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같은 강렬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에 대한 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며. 무슨 일이야? 사랑하는 사람?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습니다. 제 가족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세요? 우리의 부에 대해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제 가족도 모르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용기를 모았습니다. 제가 부자들의 세계에서 벗어나 살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단순히 멀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비밀 기금을 만들었어요. 준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비밀 기금이라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제 가족의 재산 중 상당한 부분을 이 기금으로 빼돌렸어요. 수조 원이에요. 모두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보관되어 있죠. 억만장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왜?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결의에 찬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기저기 작은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요. 그리고 이제 준호 씨,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이 기금의 관리인이 되길 원해요.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방금 들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난 이해가 안 돼. 왜 지금 이걸 나에게 말하는 거야? 미영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 이 돈이 선한 일에 쓰일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요. 그녀는 기금이 준호가 큰 규모의 자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자금의 출처에 주목을 끌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변화했어요, 준호 씨.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의 가치,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이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거라고 믿어요. 준호는 그의 어깨에 떨어진 책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미영이 그에게 맡기는 엄청난 신뢰였습니다.
약속할게. 그가 말했습니다. 감정으로 목이 메어. 내 유산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해, 미영아. 이어진 날들 동안 미영은 준호에게 비밀 기금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그녀의 아이디어와 꿈을 공유했습니다. 빈곤 지역의 학교 건설부터 혁신적인 의학 연구 자금 지원까지 다양했습니다. 미영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준호는 계속해서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추억을 웃으며 회상하고 미영은 보지 못하겠지만 그녀가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미래를 계획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결혼기념일 전날 밤, 미영은 발코니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고 따뜻한 담요로 감쌌습니다. 그들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준호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당신에게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당신에게서 배운 것만큼 많이 배웠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미영아. 내 인생을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꿨어. 미영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위의 별들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 계속 성장하고 배우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제가 떠난다고 해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지 마세요. 눈물을 머금은 채 준호는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미영이 준호의 팔에 평화롭게 잠들 때까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의 결혼 기념일에 준호는 미영이 밤사이에 조용히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평온한 미소를 띤 채 갔습니다. 이어진 날들은 준호에게 고통과 슬픔의 흐릿한 나날이었습니다. 장례식은 미영의 삶을 기념하는 자리였고 그녀가 영향을 미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상실의 날카로운 고통이 지속적인 그리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을 때 준호는 미영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자선 활동에 전념했고 미영의 비밀 기금을 사용하여 야심찬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습니다. 빈곤 지역에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학교들이 세워졌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국내 최고의 자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의 활동의 진정한 규모나 자원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미영에게 한 비밀 유지의 약속을 지켰고 자신에게 주목을 끌지 않으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미영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준호의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고 그의 위대한 사랑의 유산을 기리는데 삶을 바쳤습니다. 60번째 생일에 준호는 전체 이야기를 공유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기자들을 모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의 도전, 미영과의 만남, 그녀가 그에게 가져온 변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삶을 변화시켜온 비밀 기금에 대해서요. 이 이야기는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였고 개인적 성장의 이야기였으며 관대함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준호는 새롭게 얻은 관심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변화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기여가 아무리 작더라도 말입니다.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미영은 내게 진정한 분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준호는 다음 세대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영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그들의 사랑과 연민의 유산이 그들의 생애를 훨씬 넘어 계속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준호는 종종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영과의 마지막 밤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고 느꼈고 그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고 느꼈습니다. 생일 전날 밤 준호는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젊고 빛나는 모습의 미영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죠. 꿈속에서 미영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그날 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은 전국에 슬픔을 안겼지만 동시에 그와 미영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깊은 감사도 함께 왔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잘 살아낸 삶에 대한 축하였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변화된 삶이었죠. 사람들은 단순히 위대한 자선가를 잃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준 사랑 이야기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애도했습니다. 준호와 미영의 유산은 그들이 설립한 재단을 통해, 그들이 변화시킨 삶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공하는 영감을 통해 살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만한 도전으로 시작된 것이 사랑, 수용, 그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에 대한 강력한 교훈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고 세대를 거쳐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사회적 지위를 넘어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준호와 미영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 설립한 재단은 그들의 비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교육, 의료, 환경보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들은 disadvantaged 학생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했고 그들이 후원한 의료 연구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영의 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모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준호와 미영의 이야기는 또한 많은 예술 작품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영화, 책, 연극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들의 사랑과 헌신이 재현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준호와 미영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변화가 어떻게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준호와 미영의 철학을 받아들여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결국 준호와 미영의 유산은 단순히 그들이 남긴 재산이나 설립한 기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힘,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모든 인간의 내재된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억만장자의 오만한 도전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인류애와 희망의 영원한 상징이 되어 계속해서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